이제 곧 100살이네. 아직 허리 한 번 안 아팠어. 경북 청송 산골에 홀로 살고 계신 98살 한정임님은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도 없이 고구마 밭을 누비시고 점심으로는 직접 키운 쑥갓과 감자를 삶아 드십니다. 산속 생활만 50년, 전기도 늦게 들어왔고 냉장고는 한 번도 써보신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건 최근 동네 보건소에서 진행된 건강검진에서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지어 치매 지표까지 전부 양호. 98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의 건강함에 의료진들도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비결이 뭐냐고? 딱히 없는데. 늘 먹던 거, 늘 하던 대로 살았을 뿐이지. 하지만 저는 이분의 늘 하던 대로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정임님의 식사,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은 우리가 그토록 찾던 무병장수의 힌트를 오롯이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도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0세 노인의 건강 비결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의 공통점과 한정임님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돈 들이지 않고 약 먹지 않고 유전자 검사도 필요 없는 무병장수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려면 부자여야 한다고 믿지만 실제로 장수하는 분들의 식단은 놀랍도록 소박했습니다. 단 5,000원이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식사법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반복되는 식사만으로 장 건강을 지키고 소화기관의 부담을 덜어 노화를 늦추는 실천 가능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일상 속 알찬 건강 정보를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100살을 앞둔 한정임님의 소박하지만 놀라운 일상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그 안에 진짜 100세 노인의 건강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한정임님이 매일 드시는 식사는 그야말로 초라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엔 고구마 반쪽, 삶은 콩 한 줌, 제철 과일 한 조각이 전부입니다. 점심엔 쌀밥 대신 보리밥, 반찬으로는 된장국과 쌈채소, 묵은지가 올라옵니다. 저녁은 아예 거르거나 감자 두세 개로 마무리하는 날도 많습니다. 간식도 별도로 드시지 않고 물은 항상 데운 보리차만 드십니다. 그런데 이 식단이야말로 전 세계 장수 마을의 공통된 식습관과 거의 일치합니다. 오키나와, 사르데냐, 이카리아, 니코야, 로마린다 등 이른바 블루존이라 불리는 지역의 어르신들 역시 육류나 가공식품, 튀김 요리를 거의 접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대부분 제철 채소, 콩류, 고구마, 호박, 옥수수 같은 전분류 식품을 자주 먹고 과일을 간식처럼 먹으며 소량의 견과류나 올리브 오일로 좋은 지방을 보충합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하라치부라는 식습관, 즉 배가 80% 찼을 때 식사를 멈추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정임님도 배가 부르다 싶으면 숟가락을 놔야지 꽉 채우면 더부룩하니 안 좋다며 늘 양을 조절해 드시는 습관을 지켜오셨습니다. 이런 식사는 단순히 열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돕고 염증을 줄이며 세포 분열 속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흔히들 건강을 지키려면 고단백, 고급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장수하는 분들의 식사에는 고기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콩,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구성된 식단이 장수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정임님은
50년 넘게 직접 콩을 심어 수확해 된장을 담그고 메주를 쑤셨습니다. 그 콩은 된장으로, 콩자반으로, 콩나물로 식탁에 오르죠. 콩이 밥이제 살림이 없어도 콩 한 대만 있음. 밥 한 끼 해결한 기라. 이렇게 웃으며 말씀하시는 그 모습은 비싼 보양식이 없어도 한 알의 콩이 건강을 지키는 약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정임님의 식사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어떻게 먹고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절제된 양, 손수 키운 재료, 고마운 마음으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소박한 식사를 건강한 식사로 만들어줍니다. 한정임님은 하루도 집 안에만 머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이면 마당으로 나와 텃밭을 한 바퀴 도십니다. 잡초가 자라 있으면 손수 뽑고 말린 나무를 뒤적이며 바람을 쐬어줍니다. 고추가 빨갛게 익어가면 조심스럽게 따서 광주리에 담고 한참 일하다 허리가 아프면 좀 걸어볼까 하시며 뒷동산으로 천천히 걸어 오르십니다. 이렇게 정해진 운동 시간도 규칙적인 헬스장 출입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몸이 시키는 대로 자연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실 뿐입니다. 사실 전 세계 장수인들의 가장 큰 공통점 중 하나는 운동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러닝머신도 수영장도 골프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운동이었습니다. 사르데냐의 한 어르신은 매일 양떼를 돌보고 니코야의 장수 노인은 하루에 수 킬로미터를 걸어 우물을 다녀옵니다. 이카리아에서는 돌담을 고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입니다. 한정임님도 다르지 않으십니다. 나는 하루에 운동 1시간씩 한다. 그런 건 못했어.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고 점심 먹고 산에 한 바퀴 돌고 저녁엔 마을회관까지 다녀오고 그런 거지. 중요한 건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움직임의 빈도입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근육량 유지와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자주 몸을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많은 연구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정임님은 텃밭에 작물을 심고 가꾸며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좋은 운동이자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하다 보면 저녁엔 밥 한 공기가 꿀맛이라 해. 그럼 그날은 된 기라. 이렇게 단순하지만 꾸준한 움직임이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하며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지켜주는 생활 속 운동의 힘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허리가 뻐근하다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자주 움직이는 것, 그것이 100세 건강이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도 참 좋아. 오늘도 눈 떴잖아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지. 한정임님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조용히 아침 식사를 하며 이렇게 중얼거리십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던 시절 등불을 켜고 한지를 창호지에 바르던 기억. 겨울이면 방 한 칸에 가족이 오순도순 모여 자던 시절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자식들도 도시로 떠나고 손주들도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때그때 힘들었지만 덕분에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있는 기라. 이 말씀엔 억지 긍정이 아니라 오랜 삶의 체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장수인들의 공통적인 심리적 특징은 감사와 겸손입니다. 블루존의 장수 노인들은 대부분 종교 활동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 조용히 기도하거나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신적인 위안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호르몬의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사르데냐의 99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이 시간이 너무 고맙다. 하루하루가 선물 같다. 이분은 냉장고도 세탁기도 없는 작은 산골 마을에 살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카리아의 장수 어르신들 또한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늘 공동체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유보다 관계, 경쟁보다 연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태도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정임 님도 매일 아침 마당에 나가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며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또 하루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은 삶에 대한 애착을 키우고 작은 변화에도 행복을 느끼게 해주며 심리적 면역력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면역 기능이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장수는 단지 유전자나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어떤 자세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도 달라지는 것이죠. 한정임님의 건강은 단지 식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소박한 식사를 감사히 여기며 드시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끼의 밥상이 곧 약이 되었고 그 약은 하루하루를 연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이 되었습니다. 한정임님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습니다. 밥 한 숟갈을 뜨시고 된장국을 한 모금 드신 뒤 고구마 반쪽을 조용히 입에 넣으십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씹습니다. 음식의 향과 맛, 질감까지 오롯이 음미하며 삼키기까지 꼬박 1분. 한 끼 식사에 30분, 많게는 40분이 걸리곤 합니다. 빨리 먹으면 속이 불편하되이 꼭꼭 씹어 먹어야 위도 안 놀라고 좋아. 이 말씀은 결코 옛 어르신의 옛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장수마을의 공통된 식사 습관 중 하나는 천천히 먹기입니다. 오키나와의 하라치부, 즉 배가 80% 찼을 때 멈추는 식문화, 니코야의 노인들이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사하는 습관, 이 모두가 장기적으로 과식과 소화불량, 만성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정임님은 언제나 정갈한 식탁을 차립니다. 반찬이 몇 개 안 돼도 꼭 나무 수저를 꺼내요. 양손을 모아 고개를 숙이고 잘 먹겠습니다를 읊조리신 뒤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 식탁에는 항상 적은 양이 올라옵니다. 보리밥 반 공기, 된장국 한 국자, 나물 두세 가지. 하지만 그 식사는 몸을 가볍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며 속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소식을 하면 소화기관의 부담이 줄고 신진대사의 속도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장기적으로 세포의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건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또 천천히 먹는 습관은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줍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30회에서 50회 이상 씹는 동안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 과식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한정임님도 어느 순간 배가 찼다 싶으면 바로 숟가락을 넣는다고 하십니다. 욕심 부리면 탈이 나요. 밥은 배고플 때 조금 먹어야 진짜 꿀맛이지. 그리고 그 식탁엔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올리브유를 곁들인 샐러드나 생견과류 몇 알. 좋은 지방을 식사에 조금만 추가해도 포만감은 배가 되고 소화도 훨씬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이처럼 장수인의 식사에는 거창한 조리법도 화려한 음식도 없습니다. 대신 얼마나 씹는가, 언제 멈추는가,
어떤 순서로 먹는가가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이 됩니다. 한정임님의 식사는 곧 그분의 철학이자 삶의 리듬입니다. 적게 먹고 천천히 먹고 감사하게 먹는 것. 그 습관이 결국 100세 건강이 세 번째, 네 번째 비결이 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만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는 보양식, 유기농 식재료, 수입산 슈퍼푸드까지. 하지만 한정임님은 그런 걸 전혀 드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장병 한 번 없이 98년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는 절대 탈락에 안 묻고 꼭꼭 씹고 천천히 넘기니 속이 편한 기라. 한정임님의 식사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몸은 음식 하나하나를 소중히 받아들이고 필요한 것만 흡수해 전신으로 퍼뜨릴 수 있는 소화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소화력, 바로 건강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든 결국 그 영양소는 위, 췌장, 소장, 간 등 소화기관을 거쳐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같은 형태로 쪼개지고 그제서야 세포에 흡수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그건 내 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지요. 특히 소화효소의 분비는 연령과 함께 급격히 줄어듭니다.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췌장과 위가 과로하게 되고 결국 만성적인 소화불량, 가스, 복부팽만, 피로, 염증으로 이어집니다. 한정임님은 절대로 식사를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한 끼 식사에 충분한 시간을 들이시고 식후에는 반드시 마당 한 바퀴를 돌며 소화를 돕습니다. 또 식사 전에 물을 드시는 대신 식후 30분은 지나야 물을 마십니다. 그 이유를 여쭤보니 밥 먹고 바로 물 마시면 속이 냉하대. 그러면 탈이 납디서. 이처럼 위장이 따뜻해야 소화효소가 제대로 작동하고 몸의 대사와 흡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위장의 온도가 떨어지면 소화 속도는 급격히 느려지고 장이 보내는 혈류량도 감소해 노폐물과 독소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화효소가 일을 덜 하도록 돕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먹는 습관입니다. 한정임님의 식사엔 가공식품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말린 나물, 삶은 고구마, 찐 콩, 구운 감자. 모두 최소한의 조리로 영양소 파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과일은 아침 식사 대용으로 또는 간식으로 즐겨 드십니다. 사과, 감, 배처럼 제철에 나는 과일을 천천히 씹어 드시고 과일은 약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소화효소가 거의 필요 없고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천천히 감사히 먹는 습관이 한정임님의 소화기관을 지켜온 진짜 이유입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화. 소화가 잘 되면 영양도 흡수되고 노폐물도 잘 배출됩니다. 그렇게 몸은 균형을 되찾고 면역은 스스로 강해지며 노화는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몸 전체가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고급 식재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경북 청송의 산골에서 98해를 살아온 한정임님. 지금도 하루에 한 번은 뒷산을 오르고 손수 키운 콩으로 된장을 쓰고 고구마를 삶아 드십니다. 그분의 집에는 고급 운동기구도 냉장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게 건강하고 정신은 또렷합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고, 둘째, 매일 조금씩 움직이며, 셋째, 자연에서 자란 식재료로, 넷째,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며,
다섯째,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전자도 비싼 보조제도, 화려한 병원도 이분의 건강을 대신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이 몸을 회복시키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며 매일을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늦었어요. 이미 병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한정임님처럼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면 우리 몸은 분명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하루 한 끼 과일과 채소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식사 속도를 줄이고 50번씩 꼭꼭 씹어보세요. 식후에는 10분만이라도 걸어보시고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준 내 몸에 조용히 인사해 보세요. 이 모든 작은 변화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98세 한정임님이 살아낸 삶이 결국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삶이 아닐까요? 돈이 없어도 병원이 가까이 없어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건강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무병장수는 일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도 감사히, 소박하게, 자연스럽게 그 길 위에 100세의 건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